자유와 번영의 상징이자 글로벌 금융도시 뉴욕. 이 거대한 도시의 외곽, 롱아일랜드의 고요한 해변가 아래에는 풀리지 않은 악몽이 10년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의 기록을 되짚어보며 평범한 소시민을 가장한 괴물을 재조명하려 합니다. Second case.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에는 2010년 5월 한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있었습니다. 매춘업에 종사하던 24세의 셰넌 길버트. 그녀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롱아일랜드 외곽 오크비치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와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립된 마을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새벽 4시 51분 고객의 집을 뛰쳐나가 911 교환원에게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저들이 나를 쫓고 있다며 공포에 떨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행설수설하다가 전화 도중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는데 경찰은 이를 정신질환에 의한 발작으로 취급하며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셰넌 길버트가 사라진 후 경찰의 수사는 자연스럽게 셰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고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46세의 실직자였던 조셉 브루어였죠.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셰넌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셰넌이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져 뛰쳐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브루어는 수사의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고 경찰은 그와 그의 집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혼란스러웠던 건 셰넌이 도움을 요청했던 이웃 주민들 중 한 명, 피터 해컷이라는 남자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의사였는데 경찰에게는 셰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셰넌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셰넌을 돌봐주었지만 어느새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터 해컷 역시 용의선상에 오르며 수사의 방향은 외부인이 아닌 오크비치 마을 내부의 누군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끈질기게 마을 내부의 용의자들 속에서 사건을 풀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오크비치에서 연결되는 주요 도로인 오션 파크웨이를 따라 광범위한 실종자 수색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수색이 한 연쇄살인마의 공동묘지를 여는 열쇠가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12월 수색 도중 셰넌 대신 발견된 것은 2007년에 실종된 여성 멜리사 바텔레미의 시체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경찰은 멜리사가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수백 미터 간격으로 세 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견합니다. 모건, 메건, 그리고 엠버. 이들은 모두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었으며 시신은 훼손된 채 천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4명의 여성이 모두 한 명의 살인범에게 희생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길고포라 명명하며 연쇄살인 사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2011년 봄까지 진행된 광범위한 수색에서 길고포를 제외한 6명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며 길고비치 연쇄살인마의 존재가 공식화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 2구의 유해는 기존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 유해는 여장을 한 아시아계 남성, 다른 유해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매장 패턴과 다른 희생자 집단의 특성을 보였기에 수사팀은 최소 2명 이상의 연쇄살인범이 이 지역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다른 희생자들이 발견된 곳과는 조금 떨어진 습지대에서 마침내 셰넌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셰넌의 유해에서 타살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녀의 죽음을 사고사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911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타살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셰넌의 죽음은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 중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이 계속되는 와중 수사를 방해한 또 다른 어둠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할 경찰서장 제임스 버크입니다. 버크는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는데 이때 FBI의 사건 개입을 극렬히 반대하며 지역 경찰의 수사만 고집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버크 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매춘부와 마약을 구입하는 등의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었고 결국 2015년 FBI 수사관을 폭행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버크가 자신의 사적인 비밀이
연쇄살인 사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FBI의 개입을 막았고 이로 인해 사건 해결이 늦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복잡하게 얽힌 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범을 잡지 못하고 미공 속에 잠들었습니다. 사건이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중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갔고 범인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완벽하게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 끈기 있는 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범죄 현장에는 범인의 실수가 남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범인이 남긴 두 가지 핵심 증거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피해자 유해 근처에서 발견된 검은색 가죽 벨트였습니다. 벨트에는 WH 혹은 HM으로 보이는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죠. DNA 검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것이 아닌 제3의 인물, 즉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히 피해자의 소지품이 아니라 범인의 신분이나 범행 도구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인의 소름 돋는 심리가 담긴 증거였습니다. 범인은 일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이 익명의 조소 담긴 목소리와 통화 기록은 범인의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벨트의 DNA와 통화 기록이 범인을 잡을 족쇄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과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 사건 전담팀은 1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유전적 계보학이라는 첨단 수사 기법을 도입합니다. 범인이 남긴 극미량의 DNA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의 먼 친척을 찾아 역추적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수백만 명의 익명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단 하나의 혈연고리를 찾아내는 지난한 작업 끝에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수사팀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렉스 휴어먼. 뉴욕 맨해튼에서 성공한 건축가이자 평범한 가정의 가장. 그의 삶은 이 사건의 잔혹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무난한 사람으로 기억했죠. 10년 넘게 연쇄살인범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의심받지 않는 평범한 공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유력 용의자가 포착되자 수사팀은 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렉스 휴어먼의 DNA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끈질기고 은밀한 감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휴어먼이 맨해튼 사무실 밖 쓰레기통에 버린 먹다 남은 피자 상자를 확보한 겁니다. 이 피자 크러스트에서 채취된 DNA 샘플은 곧바로 분석실로 보내졌고 그 결과는 모든 미스터리를 끝냈습니다. 이 DNA가 10년 전 길고비치에서 발견된 벨트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피자 한 조각이 기나긴 악행의 비밀을 풀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렉스 휴어먼을 바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DNA 일치는 강력한 증거였지만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유죄를 주장하려면 추가적으로 살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수사팀은 6개월 동안 휴어먼을 24시간 은밀히 감시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집에서 수많은 디지털 기록과 물리적 증거들을 모두 연결할 준비를 마친 뒤 2023년 7월 렉스 휴어먼은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수사를 통해 렉스 휴어먼의 범죄가 2010년 이전인 1993년 산드라 코스틸라 살해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0년 미제 사건의 진상이 사실은 30년 동안 이어져 온 연쇄살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 길고포의 희생자 3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살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는 30년간 평범한 가장의 가면을 쓰고 끔찍한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체포 후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의 잔혹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280정 이상의 총기류는 그가 오랫동안 폭력에 집착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금 처리된 지하 저장실과 범행 계획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심한 취미가 아니라 그가 숨겨온 어둠의 깊이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가계정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탐닉하고 희생자 가족을 검색하며 그들의 고통을 즐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을 사디즘으로 분석합니다. 그는 평범한 삶 뒤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잔혹한 행위를 끊임없이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렉스 휴어먼이라는 악마의 잔혹한 진상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렉스 휴어먼은 7명의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정 공방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DNA 증거가 간접적이며 10년 전 증거물 처리 과정에서 훼손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툴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자 DNA, 디지털 기록, 그리고 30년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유죄를 입증할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렉스 휴어먼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롱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총 11구의 유해 중 아직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휴어먼이 이들 모두와 관련되었을 가능성 혹은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컨드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